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착륙 유도 시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항 시설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제주공항의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종사에게 알리는 긴급 정보고시, 노탐을 고시했습니다. 이 시설이 강철 기둥인 철골 구조로 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부의 긴급정보고시인 노탐에 제주공항이 등장했습니다. 즉각 주의 필요라는 문구가 선명한 고시에는 활주로 동쪽 끝에 H빔으로 설치된 착륙 유도 시설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착륙 유도 시설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공항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의 H형 철골 구조가 고층 건물의 뼈대로 쓰이는 강철 기둥으로 사용하다 보니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안테나가 지상에 설치돼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는 공항들이 있었는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H빔이라는 철골로 되어 있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강제 제동 장치인 이마스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설치해 충격을 받으면 발포 콘크리트가 터져나와 항공기 속도를 급격히 줄어들게 만드는 장치인데 우리나라엔 한 곳도 없습니다.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양쪽 종단 지역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해안가에 위치한 공항이다 보니. 그래서 제주공항도 필히 설치가 필요한 공항 중에 하나이죠. 그동안 정부가 착륙 유도 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제주공항 외에도 6곳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 그러나 긴급 정보 고시에는 제주공항만 즉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산불 위험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제주 들불 축제 오름 블로키 행사가 올해는 폐지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대신하겠다는 건데 오름 블로키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자락의 기생 화산인 오름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초봄에 해묵은 풀을 태우던 제주의 목축 문화를 재현한 들불 축제의 오름 블로키 행사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돼 2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산불 위험 시기와 겹치는 데다 환경 파괴 논란도 일었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3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올해 들불 축제에서 오름 블로키 행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횃불 대행진과 달집 태우기는 진행해 불을 테마로 하는 축제의 전통은 유지합니다. 오름 블로키 대신 오름에 빛을 쏘아 불처럼 보이게 하는 미디어 아트를 도입하고 제1제주인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의 공연을 함께 연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블로키를 조화롭게 연출하여 들불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방문객들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름 블로키를 계속해야 한다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들불 축제에 예산 18억 원을 쓰면서 예전보다 볼거리가 줄어들면 최대 30만 명이 방문했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양두구육이 아니냐. 속과 겉이 다른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도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전해같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들불 축제에서 오름 블로키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제주도는 산림보호법에 어긋난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름 블로키 폐지 과정이 잘못됐다며 진보 정당들은 불을 놓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각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들불 축제의 방향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지난해 수학여행으로 제주를 찾은 학생들이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은 대부분 관광지나 박물관을 둘러볼 뿐 4.3 유적지는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관광협회가 앞으로 수학여행단들이 4.3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을 중심으로 제주로 몰리는 수학여행단. 지난해에만 28만 3,500여 명에 이릅니다. 2년 전 12만 9,300여 명에서 2배 넘게 늘었고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단의 일정은 대부분 관광지나 박물관 등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4.3 평화공원을 찾은 수학여행단은 2022년 11만 3천 명에서 2023년 20만 4천 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6만 5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교육청과 관광협회가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학여행 코스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4.3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작품 속 배경이 되는 4.3 유적지 곳곳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달오름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너분숭이 같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이런 곳에 이러이러한 희생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16개 시도 학교를 대상으로 알리고 참여 학교에게는 올해부터 안전요원의 고용비나 차량 임차비도 지원합니다. 교육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주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도교육청이 타시도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 4.3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 4.3 유족회와 제주 4.3 연구소 등과 논의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줄 강사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과서에서만 4.3을 배우던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직접 유적지를 방문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추운 날씨에 취약계층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광주에서는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인 난방 용품도 갖추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한파의 취약계층이 몸을 녹일 수 있는 한파 응급 대피소입니다. 대피소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1층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대기실이나 여기 1층 정도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걸로. 로비에는 손님들이 많은 데다 바깥의 난방기구라고는 벽에 달린 히터가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에서는 구청의 상황실을 한파 응급 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북구의 유일한 응급 대피소지만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난방 텐트와 침낭, 컵라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황실을 한파 응급 대피소로 지정하다 보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각 구별로 응급 대피소를 1개씩 지정했습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지면 2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피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는 데다 24시간 동안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대피소를 찾아오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준비한다는 식입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출근해서 문 여는 거 여러 개 되는 형식이라.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피소 운영을 미숙하게 했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면서 대피소를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까지는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9도가량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내일부터는 눈비도 가끔 내리겠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7도 보이고 있고 동부 지역은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산지 성판악은 8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공립봉계 LH 어린이집 가족 1동이 48만 4천 원, 스마일 간병인협회 신명숙 회장과 회원 1동 50만 원,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여백 동호회에서 10만 원, 나눔 리더 김피로 이희경 부부가 300만 원을 전해왔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제주은행과 농협 계좌를 이용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이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드림 노트북 지원 사업에는 모두 110억 원이 투자돼 도내 중학교 신입생 6,988명에게 노트북이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노트북은 디지털 학습과 학생 자기 주도 학습 등에 활용됩니다.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기사 복리 후생비를 투명하게 개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지급한 복리 후생비가 노동자의 복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정산 결과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밝히고 공영버스처럼 노동자들에게 복지 카드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유형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난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지원의 동행 지원과 운동지도, 주거 편의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통합 돌봄 서비스는 지금까지 4,5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붙잡힌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아왔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25건이며 이 중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을 훔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쯤 제주 시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액을 변제해 석방됐는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들어설 해군 첫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중국과 가까운 제주에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순식간에 제주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동함대 사령부가 보유하게 될 이지스 구축함이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국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가 장기간 팔리지 않고 있는 화북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용지 최저 입찰 가격을 927억 원에서 857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팔지 않은 상업용지 6필지도 최저 5억 원에서 최고 36억 원의 입찰을 붙여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2021년 주상복합용지를 2,660억 원에 팔았지만 지난해 부동산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땅값을 돌려줬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